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새는 이제 그 감정평가사 시험을 그 학원에 오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 중에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생동차 합격하신 우리 손석현 평가사님을 모시고 합격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번 33기 감정평가 시험에 합격한 손석현이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리고 수험 기간은 작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약 1년 4개월 공부했습니다. 작년 3월 말이면 21년도 3월부터 해서 예, 22년도 7월 7월달 시험에 합격을 한 거네요. 예. 오, 14개월 공부한 거예요, 그죠? 14개월인가요? 그러네. 3월부터 7월까지니까. 아닌가? 16개월. 16개월. 그렇지. 16개월 공부하신 거고요. 예, 지금 저기 보니까 전체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차, 원래 우리가 1차는 온라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2차 스터디도 다 온라인으로? 예, 어쨌든 합격을 하면 뭐 온라인으로 합격을 하든 뭐 학교 나와서 합격을 하든 똑같이 자격증이 나오는 건 관계 없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11월 뭐 중순이니까 합격 발표 난 지 거의 한 달 됐어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합격할지 정말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가지고요. 모든 사람 똑같이 말해. 내가 낼지 몰랐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아예 못 해놔가지고 예, 합격하자마자 사진 찍고 막 정장 준비하고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채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이것저것 면접 다니다가 이제서야 좀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갈 곳도 결정을 하고 예. 이제 좀 마음 편한 상태네요. 아까 예.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노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열차게 놀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그 이제 그 채용이 뭐, 왜냐면 이게 다 그렇지만 어떤 한 회사가 먼저 채용을 시작하면은 다른 회사가 안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우리 합격자가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회사에서 뽑고 싶어 하는 자원들이 풀이 되게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회사에서 8명 데리고 가버리면 다른 회사가 없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지사까지 포함하면 막 거의 100개 이상의 회사들이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사는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지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소형 법인이나 그래가지고 좀 바삐 움직입니다. 진짜 준비를 안 하셨군요. 예, 안 했습니다. 하나도. 그러면은 시험 보고 뭐 하셨어요? 시험 보고 나서는 합격을 못 할 줄 알고 공부를 좀 하려고는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냥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솔직하네. 레벨 많이 쌓겠어요. 3개월 동안. 저기 처음에 우리 합격 수기 써주신 거 보니까 예.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학과죠? 전혀 관련은 사회학과였습니다. 근데 이 평가사 자격증을 왜 준비했어요?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왜 전문직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이나 공직 같은 대형 조직 같은 환경이 저는 좀 답답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런 환경을 좀 피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진로가 많잖아요. 꼭 평가법인에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편하죠. 나중에 네. 살기가 편하지. 네. 예. 그런 면이랑 좀 비교적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면이 좀 장래에 그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할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문직 중에서 회계사랑 감정평가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출장이 잦은 감정평가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회계사랑 평가사 준비를 고민할 때 왜 평가사 했냐고 하면은 자기가 좀 나가고 싶어서 사무실에 있기 싫어서 나가고 싶어서 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이기는 한데 네. 맨날 나가면 안에 있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것도 놀러 나가는 거랑 일하러 나가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일단 뭐 그렇다. 온라인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온라인 공부는 사실 저도 예전에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예. 저도 이제 온라인이 이제 강의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잘 발달되어 있지가 않았었고 학원에서 와서 준비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1차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2차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16개월 동안 공부한 건데 예. 그 1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제 처음부터 쭉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일단 1차 시험 전에는 실무만 먼저 준비했고요.
먼저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동평가사님께서 내주신 숙제 같은 걸 하면서 체득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2차를 그러면은 예. 3월 달에 21년 3월 달에 실무부터 시작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실무 이제 기본 강의 듣는데 뭐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고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순환 단과 이런 거 쭉쭉쭉 하고 네. 이론 복귀는요? 이론 복귀는 그동안에는 그 기본 강의 수강만 했습니다.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개강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예. 3월 달에 실무 위주로 해서 학습을 쭉 하고 이론 복귀는 기본 강의만 듣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7월 달쯤에 스터디 시작하잖아요. 예. 그 스터디도 하셨어요? 스터디는 실무만 했습니다. 이론 복귀는 별도 네. 안 하고 제가 또 한 과목씩 공부하는 스타일인데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긋나게 되더라고요. 내 공부한 진도랑 따라가는 거랑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원 커리큘럼에 좀 얽매이지 않고 그 이론 법규의 스터디 문제는 나중에 몰아가지고 한 번에 봤습니다. 그럼 실무는 그러면은 계속 공부하면서 그 이제 단과나 스터디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받잖아요. 예. 그 문제를 처음에 실무 문제를 풀게 되면 네. 대부분 반응이 생각처럼 답이 안 써진다. 네, 상황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인은 어땠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일단 정석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그 틀을 일단 암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 뭐라 해야 되나? 목차나 이런 것들? 네네, 목차를 암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른 유형의 문제를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무는 그러면 점수도 곧잘 나왔겠네요?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요? 예, 스터디는 중간 정도 성적이었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연기. 예를 들어서 뭐 10월 달까지가, 10월 달부터 연말까지가 1기. 그다음에 1월 달부터 뭐 1차 시험 전까지가 2기, 2차 시험 이후가 3기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막판 한 1, 2기쯤 됐을 때는 좀 실무 점수가 많이 올라왔나요? 그때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조건 실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점 문제나 종합 문제를 굉장히 많이 회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연기 때는 하위권에서 놀았는데 1, 2기 때는 잠깐 상위권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기 때 하위권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네. 혼자 공부하는데 네. 하위권에 있으면 네. 이게 정신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게다가 전체 올 온라인으로 가니까 네. 학원에서 누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난 시험 봤는데 맨날 너는 꼴찌라고 말해주고 뭐 이러면은 이게 멘탈을 보여잡기가 어렵거든. 근데 어떻게 그거를 네. 보여잡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멘탈이 갑이시구나. 이거 나중에 썸네일로 멘탈 갑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창피한데. 아니요, 결과적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실무 점수가 게다가 62점이니까 되게 잘 나왔어요. 잘한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맨날 강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혼자 공부할 때는 뭐 혼자서 아침에 독서실이나 어디서 공부했어요?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네. 그 매일매일 가서 이제 아침에 실무 풀고 네. 또 막 종합이나 뭐 천점 또 풀고 네. 계속 그렇게 혼자 계속 네, 공부를 맞습니다. 한 거예요. 네. 하루에 공부 얼마나 했어요? 하루에 순 공부 시간으로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좀 학교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학교도 다녔어요? 예. 진짜? 어쨌든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예. 이제 이론 법규는 기본 강의 위주로만 들어놓고 예. 나중에 해야지라고 일단 킵해놓고 네. 실무는 계속 내가 연습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1차 공부는 몇 월 달부터 한 거예요? 1차 공부는 1차 시험 한 6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1차 시험이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있었으니까 예.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한 거구나. 네, 그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학과나 이런 게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관련된 게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회계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네. 원래 객관식 시험을 잘 봤나요? 네, 원래 객관식 시험은 잘. 그러시구나. 그쵸. 시험을 원래 게다가 1차 시험을 80점 가까이 합격했어요. 이거는 너무 이제 고득점. 네, 저도 좀 과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점 정도는 떨어져도 관계없거든. 그죠? 한 68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점수인데 78.5점이면은 너무 과잉 투자예요. 게다가 이제 동차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일단 채점을 안 해봐도 예. 왠지 내가 합격이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 시험장에서. 아, 저 시험장에서는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그래요? 네. 80점인데? 회계를 일단 끝까지 못 풀었고요. 회계 몇 점 나왔어요, 회계? 회계가 70 몇 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끝까지 못 풀었는데 70점 몇 점 나와? 그럼 푼 거 다 맞은 건데? 찍은 게 마지막에 한 5문제는 찍었는데 거기서 좀 많이 맞아가지고 아, 몇 개 맞았어요?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5개를 뭐 이렇게 이 찍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찍었습니까? 한 번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쫙 밀었는데 예. 그 중에 한 최소한 2개 이상 맞은 거 2개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왠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쟤는 럭키가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럭키가 맞긴 해요. 그러면 이제 1차 시험 보고 오면 바로 채점하니까 네. 합격한 걸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딱 이제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론 복교가 안 돼 있잖아. 네. 어떻게 했어요? 강정평가사님이 주시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무조건 암기하고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를 풀려고 딱 보니까 전혀 안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를 먼저 하기보다는 다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몰아서 시험 직전에 몰아서 연습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강 박사님이 주시는 자료가 예. 보통 양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암기를 해? 근데 일단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지엽적인 논점은 좀 뺐고요. 나머지는 그냥 생으로 암기를 했는데 암기를 했다는 거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자 승계가 나왔다라고 네. 하면 네. 그거를 이제 목차를 다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목차를 따로 암기했다기보다는 내용을 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건 암기가 됐고 일단 그 자료에 써 있는 거 그대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암기에 그 캐파가 있는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거 지금 이거 질문지 2장인데 이것도 못 외우겠거든. 근데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암기를 좀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 편이었고요. 예. 럭키가인데다가 이제 암기까지 잘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네. 아 그래도 암기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외울 수 있는 양이 네, 맞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일단 암기를 다른 사람이 제가 하는 걸 보면은 그냥 계속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는 거일 거거든요. 제가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암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단순히 눈으로 보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좀 이미지를 그리고 속으로 읽어가면서 하면은 한마디로 그냥 동원할 수 있는 감각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방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타이핑을 하면 외워집니까? 예, 원래는 손을 일일이 다 썼는데 이러니까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이 예. 아프지. 그래서 노트북을 바꿨습니다. 뭐 앞머리자 이런 거 많이 땄어요? 앞머리자를 따는 거는 오히려 암기가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안 땄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확성보다는 큰 흐름을 암기한 네네, 거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무 62점 맞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니 실무는 옛날부터 했으니까.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뭐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론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문장 쓰는 능력이라고 하죠. 글빨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이제 논술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잘 돼 있으신 분들은 그 이론 내용이라고 하는 게 완전 생뚱맞은 게 아니고 실무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바로 이제 내가 서술을 할 수 있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법규는 사실은 완전 새로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어떤 자료를 외우신 거예요? 주신 자료 중에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자료 중에? 어떤 자료 딱 그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이 그 강정우 평가사님이 제자분이 먼저 정리하셨던 서브노트인데 논점별로 의, 법적 성질, 학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 서브를 외우신 거구나. 예, 서브를. 서브를 외웠습니다. 하긴 뭐 기본서를 외우기는 어렵죠. 네, 기본서는 거의 안 맞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서브만. 네. 그래도 법규가 55.5점이니까 이것도 나쁜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은 지금 큰일 날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40.5점. 네.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론은 그러면 거의 안 했겠어요. 네, 이론은 2차 시험 보기 2달 전부터 공부를 했는데 2달 이게 정말 무모한 거였죠. 일단 결과적으로는 잘 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은 총론하고 강론하고 마지막으로 실무 기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5월 중순쯤부터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렇게 오래 집중을 못했어요. 5월 중순이면 시험 보기 2달 전이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실무 기준은 그 눈을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이번에 또 1번 문제 실무 기준 내용이 나왔잖아요.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눈으로 훑어봐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거의 못 썼어요. 거의 못 썼고 처음에 파본검 살 때 딱 보고 나서 아, 난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있어서 시험장에 왔으니까 점수는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지막까지 이악 물고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이론 그 저기 지식재산권 문제가 1번 나왔는데 그건 암기성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 거기서 점수를 별로 못 받았어요? 네, 별로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끝난 게 맞긴 맞았던 거네. 예. 다른 문제에서 좀 득점을 한 거네. 예, 다른 문제에서 아, 제가 운 좋게 그 시험장 가기 전에 그 시험장 당일에 손을 좀 풀려고 계산기 손을 좀 풀려고 에로드 산식을 적어갔어요. 근데 그게 다음날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대박. 이건 정말 운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명가락한 건. 이거 나중에 이거 뭐 저기 그 럭키가이로 해야 되겠는데? 야, 운 정말 많이 따라졌죠. 이건 아니 인정할 수밖에 이게 없는 나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저 전설 같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시험 전날에 자기가 라면을 먹으려고 이렇게 그 기본서를 라면을 끓이고 라면을 거기다 받치려고 아, 기본서를 그 라면 했는데 기본서가 딱 있길래 한번 딱 폈더니 예를 들어서 뭐 법규 그때 법규인가 뭔가 그랬는데 뭐 부관 있었나 봐요. 그 나와서 그거 한번 봤대. 네. 근데 다음날 시험 1번에 그게 나온 거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지금 본인은 그 2차 시험 보기 전에 계산기 문제 한번 연습해 보려고 네. 그 우리 이제 저당지보 환원법이죠. 에르드법을 네. 한번 계산기로 때려봤는데 네. 아 이게 문제로 나온 거네. 네. 그것도 이론 교과서를 펴서 본 게 아니고 실물을 펴서 봤거든요. 그렇지 실문에 네. 있는 내용이 나온 거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러니까 1번 문제 봤을 때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지만 네. 2번 문제 봤을 때는 다시 할 수 있다. 그 생각이구나. 네. 그치? 네. 아 대단하네. 근데 진짜 이런 공부 시간이 엄청 짧은데 네. 원래 옛날부터 그러면은 좀 이렇게 글짓기 이런 거 잘했었어요? 아,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서는 계속 레포트를 쓰다 보니까 4년 정도 좀 훈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서술식으로 대부분 뭐 네. 계산식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에세이 쓰는 형태로 하는 거니까. 네. 저도 이제 인터뷰를 여러 명 해봤지만 상당히 이제 제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럭키가이다. 정말 천운이 따랐죠. 나한테 나중에 저기 그 번호 6개만 알려줘. 아, 네, 알겠습니다. 나 오늘 끝나고 좀 사게. 근데 이런 문제가 그 초가토지 인격토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네. 봤던 거예요? 아, 그거는 자주 봤었습니다. 아 서브 이론도 서브로 봤던 거구나. 아, 이론은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기본서가 서브니까. 아, 그래요? 그치. 이론은 기본서가 서브니까 이론 기본서 보면서 그걸로 이제 암기를 한 거고 네네. 법규는 이제 원래 뭐 교수님 기본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나는 그냥 서브만 잡아서 본 거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 능력이 좀 특출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짧은 수험 기간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16개월이면 짧은 수험 기간인데 돌이켜보면은 본인이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것과 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잘한 것밖에 남지 않는 건데 내가 잘한 것과 네. 다시 돌아갔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일단 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가장 먼저 한 것,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 제가 수포자 출신이어가지고 정말 두려웠어요, 실무 같은 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도 그거를 수험 초기에 최대한 집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차라리 용감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때 최대한 집중해서 끌어올렸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험 기간을 돌이켜보면서 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법규랑 이론 공부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았던 거. 비현실적으로 잡았던 것이 그러니까 이거, 네, 하마터면 탈락할 수도 1차 있었어요. 시험을 10점 줄이고 이론 공부를 좀 했었어야 돼. 네네. 그럼 지지진학과는 이렇게 40.5점은 안 나왔을 거거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1차를 좀 줄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다 있는 거니까. 객관식 시험을 원래 잘 받고 찍어만 다 맞는데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뭐 이제 동차로 16개월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올패스 상품으로 많이 하세요. 여기 이제 뭐 단과 스터디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1차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올패스 상품을 많이 하는데 그 올패스에 있는 강의는 거의 다 들으셨나요? 일단 신문은 다 들었고요. 네. 법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만 들었습니다. 아 나머지는 그냥 외우기만 하고. 예, 예. 그 1차는요? 1차는 일단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까지는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1차는 좀 들을 때 빨리빨리 좀 듣고 네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실무는 좀 빨리빨리 듣기 어렵죠? 네, 실무는 아무래도 좀 말씀도 빠르시고 하니까 근데 말이 좀 1.4배속 이하? 네, 한 1.1, 1.2 그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1.1이면 거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줄이고 그거를 그래도 이제 연기 스터디 할 때 계속 꼴찌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일단 내가 투자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네. 점점 해가지고 점수를 조금씩 끌어올린 거네요. 네.
그 올패스가 얼마죠? 올패스가 저번에 한 확인해 보니까 300 몇십만 하지 않나? 369만 원이더라고요. 거의 대학교 1년 한 학기 등록금하고 비슷한데 네. 이거 합격하면 돌려주잖아요. 네. 얼마 돌려줘요? 22% 제외해서 한 280만 원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만 원 투자해서 합격한 거네? 아, 물론 이제 스터디 카페랑 뭐 답안지, 뭐 펜 이런 거 네, 있겠지만 교재값도 있으니까요. 교재값도 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원가로 좀 따져보면 강의 80만 원에 그 스터디 카페 12개월? 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 하나요? 네, 그 정도 합니다. 그럼 180만 원. 거기에다가 밥은 어차피 내가 시험 준비 안 해서 먹는 거니까. 네. 그거 빼고. 네. 그다음에 교재값 한 50만 원? 더 들어갔을까?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책이 많으니까. 네. 교재값 한 100만 원. 네. 치고 그다음에 뭐 펜, 뭐 잡단, 뭐 이런 수험 관련된 장비들 한 50만 원 하면 한 400만 원 합격한 거구나.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합격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운이 좀 좋았어가지고요. 그 저기 돈 어떻게 개인 계좌 입금해줘요? 네네. 그러면은 엄마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 근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효자네. 200 몇십만 원이면은 그 저기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살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엄마가 뭐래요? 네가 써라 이렇게 안 하고 그래 그럼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아니 그냥 너 쓰고 싶은데 써라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쿨하시네. 나 같으면은 그냥 반띵 하자. 그랬을 것 같은데. 뭐 다 썼죠? 그럼 벌써. 이미 받은 셈 치고 최고급 핸드폰으로 하나 질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200 몇십만 원인데 최고급 핸드폰 한 1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 한 175만 원 하더라고요. 어? 무슨 핸드폰이 그래요? 그 아이폰 제일 좋은 거. 아이폰 제일 좋은 거 107만 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어폰도 제일 좋은 걸 샀더니 200만 원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엄청 가성비 좋게 좀 무모하긴 했지만 네. 아마 이렇게 해서 2년차 됐었으면 아마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정말 운도 좋고 뭐 전략은 사실은 솔직히 네. 좀 평소 내가 일반적으로 봤던 전략하고 좀 달라요. 네. 어쨌든 뭐 다르지만 어쨌든 본인은 가장 잘 아는 거니까 네. 내가 수학이 좀 약하니까 실무 과목부터 하고 다른 과목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 어쨌든 동차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3월달 되고 이러면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학원에 못 오시는 분은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온라인 생동차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동 시간에 그런 것에 그 타임로스가 있잖아요. 반면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런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려고 노력하시면 저처럼 좀 운이 따를 수도 있으니까 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화이팅! 오늘 저기 우리 손석현 평가사님 모시고 아주 이게 드라마틱한 16개월의 제 대장정을 한번 같이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진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하여튼 평가사로서 이제 직장도 결정되고 또 직장이 또 집 근처에서 10분 거리? 네. 8시 50분 일어나도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좋은 곳에 또 취직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또 그 부분도 축하를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저랑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